이제 공인중개사분은 직거래 계약서, 권리금 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합니다. 제가 공인중개사 겸 행정사로 갔다가 똥물을 뒤집어 쓸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공인중개사의 10배다. 아까 말씀하신 그 월 2억 버는 행정사는 인행24의 박준규 행정사님입니다. 그러면은 이번 그 책에서 이제 작가님의 뭔가 차별점을 꼽자면은 아마 그 행정사를 빼놓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일단은 공인중개사만 가지고도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거잖아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공인중개사만 가지고. 공인중개사만 가지고요. 네. 중개를 할 수 있겠죠. 빌딩 관리도 할 수 있겠죠. 개업 공인중개사는 경매도 할 수 있겠죠. 소속 공인중개사는 안 돼요. 경매는. 근데 그걸로만은 뭔가 좀 이제는 쉽지 않다고 생각해서 행정사를 따신 건가요? 네, 차별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제가 비즈니스 모임에 나갔다가 행정사를 알게 됐었는데요. 그 당시에는 행정사의 자격증이 유명하지도 않아서 쉬웠습니다. 예, 쉬웠는데 얼마 전에 나온 판결이긴 한데 이제 공인중개사분은 직거래 계약서, 권리금 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합니다. 그래요? 네, 위반이에요. 근데 이거를 일반인 분들이 많이 몰라요. 그래서 아마 2024년도부터 공인중개사분들이 많이 유입이 됐을 거예요. 판결이 나와가지고. 그래서 공인중개사만 가지고 직거래 계약서, 권리금 계약서를 못 하다 보니까 이걸로 좀 많이 유입이 됐습니다. 행정사법 위반이에요. 그게 정확하게 무슨 얘기죠? 중개사가 쓰면 네. 위반이 된다는 거죠. 중개사가 직거래 계약서를 쓰면 직거래 계약서라는 게 뭐 예를 들어서 뭐 매수자 매도가 같이 와가지고 이 계약서는 써주세요. 그냥 대필한다는 거죠. 대서 대필이 이제 불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시는 분들은 행정사를 찾아주시기도 하고 아는 부동산들은 행정사를 불러서 권리금 계약서를 작성을 하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 상가를 매도한다 했을 때 이제 권리금이 뭐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럼 그때는 항상 행정사가 이제 껴야 되는 건가요? 항상은 아니지만은 걸리면 이제 위반이기 때문에 권리금이 1억 넘어가는 경우에는 불러서 많이 쓴다고 해요. 근데 홍대에 있는 부동산은 제가 이제 공인중개사 행정사다 보니까 멀리 있는 저희 동기들을 불러다가 계약서를 작성하시더라고요. 그러면은 그런 경우도 있겠네요. 이제 그 작가님은 중개사와 행정사를 같이 하시니까 주변에 뭐 일반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중개사분들이 우리 이런 권리금 계약 있으니까 그것만 써줘 이렇게 일이 되는 건가요? 초반에 전화가 왔는데요. 제가 그때마다 여쭤보는 게 혹시 임대인가 임차인가 둘 중에 한 명이 진상인가요? 물어보면 네 이래요. 그러니까 제가 공인중개사 겸 행정사로 갔다가 똥물을 뒤집어 쓸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어쨌거나 돈을 받은 게 또 책임져야 되는 네, 공인중개사까지 제가 돼버려서 그럴 때 제가 좀 정당한 사유를 대고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행정사라는 게 저도 처음에 이제 이게 행정사라는 게 생긴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자격증 시험화 돼가지고 이제 자격증이 발급되는 게 얼마 안 됐죠. 14회가 됐습니다. 올해 14회. 14년 정도 된 거네요. 네네. 근데 이제 사실 제가 그 행정사 1회 그 막 하던 거가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그때 대체 행정사가 해서 뭐 하지라는 생각이 이제 들었는데 어쨌거나 지금은 그렇게 공인중개사 업무에도 뭔가 조인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겼고 확실한 뭔가 행정사만의 그 시장이 점점 확대가 되고 있는 건 맞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행정사의 일이 3,000가지 이상 있다고 해요. 워낙 이제 행정 절차에 관한 모든 일을 할 수 있다고 해서. 근데 거기서 자기가 잘하는 거 한두 가지만 해야겠죠. 제가 그 공인중개사분은 아니었고 법무법인에서 일을 하시는데 행정사 자격증을 따신 분을 인터뷰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분의 행정사 일과 작가님 행정사 일은 같은 행정사지만 완전히 다를 수 있겠네요. 완전히 다르죠. 아마 이제 거기 그분도 변호사분이에요, 사무장님이에요? 사무장. 사무장님들이 변호사님들의 권유로 많이 따요. 행정사가 필요한 경우가 많아서. 그럼 그 얘기는 지금 중개사와 마찬가지로 변호사들이 할 수 없는 고유의 또 행정사 업무가 있다는 얘기인가요? 행정 절차에 관한 거는 근데 변호사님들은 거의 다 할 수 있잖아요, 사실. 근데 사무장님들이 따면은 일하기가 더 한결 수월해지니까 많이 권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자격사들에서도 많이 공부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이제 뭐 실제로 지금 이제 중개법인에서 중개사와 행정사라는 그 양수 겸장을 하시면서 내가 진짜 이렇게 시너지를 내는구나 라고 느낀 직접적인 뭐 경험이나 사례가 있으신가요? 초반에는 없었는데요. 네, 초반에는 정말 무료로 해드렸던 것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초반에는 힘들었고 약간 서비스 개념으로. 서비스 개념이 되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이제 지금은 정말 작은 것부터 시작하고 있어요. 고객님이 필요한 기업 인증을 위해서 기업 부설 연구소라든지 이런 것부터 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네요. 이제 뭐 연남동에 사무실을 이제 구해서 이제 이사를 오려는 이제 회사가 있을 텐데 거기서 뭔가 연구소를 이제 뭐 개설을 하려고 한다, 부설을 하려고 한다 했을 때
행정적인 업무가 있으니 그 일까지 같이 수임해서 하게 되는 네. 그런 거. 원스톱 중개라고 하죠. 제가 부동산 행정의 원스톱 중개. 그거는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은 많지는 않겠네요. 네, 맞아요. 작가님이 이제 그 두 개를 따셨으니까 가능한 일인 거예요. 네, 네, 맞습니다. 근데 실제로 근데 그런 수요도 많나요? 손님들 자체가 행정사의 자격증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컨설팅 업체에 맡겼던 경우가 많아요. 컨설팅이라고 하면 그 비자격자들이 임의로 하는 개인 서비스를 얘기하는 건가요? 거기에도 보면은 자격사 분들도 많이 있는데요. 이제 맞지 않게 일하시는 분들이 있었죠. 뭐 정보 대출이라든지 이런 걸 받아야 되니까는. 그러면은 뭐 책에는 뭐 이제 월 2억 버는 행정사 얘기 써주셨는데 작가님의 입장에서는 행정사와 중개사 중에서는 그래도 중개사가 수입이 많으시겠죠? 지금은 당연히 중개사죠.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이제 꼬마 빌딩을 하고 있다 보니까 수수료 자체도 커요. 지금 제가 이제 행정사의 업무를 받는 거는 정말 쉬운 업무예요. 사실은 정말 쉬운 업무다 보니까는 뭐 몇십만 원에서 뭐 100, 200 정도고요. 아까 제 말씀하신 그 월 2억 버는 행정사는 민행24의 박준규 행정사님입니다. 박준규 행정사님. 제가 되게 존경하는 분이에요. 네. 이분은 기업 전문 행정 컨설팅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기업을 전문으로 하니까 거기서 이제 어떻게 보면 나오는 게 굉장히 크군요. 시장이 크니까. 네, 뭐 인허가라든지 기업 인증인데 거기서 이제 정책 자금을 받고 정부 지원금을 받고 행정기장까지 해서 이분이야말로 행정사의 원스톱으로 행정 컨설팅을 해주고 계시죠. 근데 그런 거 보면은 작가님도 나도 뭐 공인중개사 하지 말고 그런 행정사를 전문적으로 해볼까? 이런 생각 안 드세요? 잠깐 생각은 했죠. 잠깐 생각은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10년 동안 한 일을 버릴 수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어떤 행정사님은 저한테 전화를 한 적이 있어요. 왜 공인중개사를 하냐? 행정사만 해라 라고 하는데 제가 그 전화를 받고 유쾌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분은 저를 친하지도 않아요. 근데 제가 10년 동안 해온 일을 버리라고 하는 게 좀 선 넘는 이야기라고 생각이 들고 언젠가는 제가 선택할 문제인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저는 별로였던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제 브랜딩 자체가 공인중개사, 행정사 함께하는 브랜딩을 제가 만든 거죠. 그러면은 이게 뭐 지금은 단순하게 뭐 아까 기업연구소의 뭐 부설 이런 작업들 행정적인 절차들을 돕는다고 하셨는데 궁극적으로 정말 작가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정말 이 두 자격증의 시너지를 극대화시킨다고 했을 때 그려지는 업무의 모습은 어떤 일을 해서 월 2억 이상을 벌 수 있게 될까요? 제가 함부로 말할 수 없는데 이 작은 인증부터 시작해가지고요. 나중에 사옥 매매를 위한 초반 작업을 제가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인중개사는 사실 단발성 거래잖아요. 그 공인중개사가 잘하면 2년 후에 또 찾아오거나 그런 걸로 이제 단발성 거래가 이루어지는데 같이 이제 행정 컨설팅을 하게 되면 이 단발성 거래에서 끝나지 않고 제가 계속 그분과 소통하고 교류할 수 있는 게 저는 가장 큰 시너지라고 생각해요. 그분 또한 2년이 지나고 또 다른 데 이전을 할 때 다른 분한테 갈까요? 절대 안 가요. 그리고 저와 중개 계약으로 신뢰감이 만들어진 고객은요, 멀리서 행정사를 찾지 않아요. 그게 저는 정말 좋았어요. 그 행정사 시험의 난이도는 어떤가요? 저도 되게 좀 쉽게 도전을 했었는데 1차는 공인중개사보다 쉽습니다. 공인중개사 쉬워요? 네, 쉬워요. 민법 자체 양이 적어요. 예, 근데 이제 2차가 진짜 시험인데요. 저는 2차가 극악무도했다고 생각을 해요. 서술형이에요. 이제 논술, 서술, 약술인데 이거를 암기를 다 하고 다 쓰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2차가 좀 힘들었습니다. 그럼 보통 그 1, 2차 합쳤을 때 뭐 보통의 수험 기간, 평균적인 수험 기간은 어느 정도고 뭐 공인중개사가 워낙 그 이제 국민 시험 같은 느낌이 있어가지고 중개사 시험과 비교해 봤을 때 그 1, 2차 다 합쳤을 때는 어떤 난이도라고 보시는지. 제가 그 공인중개사 비사 가가지고 이런 인터뷰를 했었는데요. 네. 제가 10배요 이랬다고 막 말리시는 거예요. 이러면 공부 안 한다고 사람들이. 10배라는 게 뭐죠? 공인중개사의 10배다. 행정사가 네. 그만큼 더 어렵다. 어렵다. 왜냐하면 2차 같은 경우는 공인중개사는 객관식을 찍을 수는 있잖아요. 근데 2차 같은 경우는 행정사는 모르면은 백지예요. 다 외워서 그 시간 내에 다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10배고 그리고 공인중개사랑 행정사 비교했을 때 시험 기간은요. 보통 2년이 많고요. 저 같은 경우는 책의 뒷부분에 써놨어요. 저는 독학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독학을 시작을 하고 코로나가 끝날 때 독일 맥주 축제에 놀러 가는 바람에 유예를 포기하고요. 3년 후에 다시 시작을 했고요. 3년 후에 동차를 하려다가 민법 꽈락으로 떨어졌어요. 그때까지 저는 인강을 안 들었어요. 정말 멍청한 짓이었죠. 그래서 4년 차에 이제 모의고사 반에 등록합니다. 그때
그때 학원을 다니면서 그때 합격했어요. 재작년에. 아니, 책에 보니까 이제 행정사 그 합격자분들하고 이제 모임도 갖고 뭐 네트워크도 하는 것 같던데, 그러면 보통은 그 행정사 자격증을 이제 막 취득한 사람들끼리 만나서 뭐 이제 뭐 할 거냐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럼 보통은 뭐 한다고 얘기해요? 어떤 걸 하겠다고 얘기해요? 지금은 조금 많이 사그라들긴 했는데 정말 다 할 수 있으니까 이거 저거 더 많이 이제 찍먹하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수백만 원의 강의 비용과 많은 시간을 투자를 했는데요. 결국에는 뭐 한두 가지를 집중적으로 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 직업인 것 같아요. 뭐 다이소로 하시는 선배님들도 많고 다이소로 하는 동기분들도 많은데 이제 한두 가지만 정말 집중적으로 해야, 특히 저같이 공인중개사를 경업하시는 분들은 정말 한두 가지만 해야 됩니다. 그럼 지금 빌딩을 주로 전문적으로 하시고 계시니까, 그럼 행정사는 보통 지금 그래도 가장 뭐 그래도 돈벌이가 된다고 하는 분야는 어느 분야예요? 행정사로서는? 기업 인증이겠죠. 아무래도 기업 기업과 관련된 일, 그러니까 소상공인이 아니라 기업과 관련된 일을 하시는 행정 컨설팅하는 그 민행 20세 박준규 행정사님이야말로 독보적 일이다 보니까 그분이 또 계시니까 그걸 보고 또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걸 보고 이제 다들 이제 저희 삐약이들 12기, 13기들은 우리도 민행 24가 돼보자 하면서 하는 경우가 많죠. 저는 근데 미리 내려놨어요. 왜요? 그러면 저는 공인중개사 일을 아예 못하니까. 예.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이제 한 15년 정도, 14년 정도 된 이제 시험 입장에서 누군가가 이 행정사라는 자격증으로 월에 2억을 벌더라, 이제 이런 소문이 난 거고, 이제 그걸 보고서 그럼 나도 뭐 월 2억까지는 아니도 월 2천만 벌어보자 뭐 이런 생각도 드실 거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제 행정사 시험 많이 보고 있고, 근데 실제 행정사를 따고 보니까 정말 행정사로서 할 수 있는 분야는 너무나 많다. 너무 많아서 오히려 이것저것 다 하다 보면 본인이 힘들어질 거예요. 네, 네, 알겠습니다.